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진화되어서 만들어졌고 침팬지가 되었건 원인류가 되었건 그래서 네안데르탈린 직립을 하기 시작했고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쭉 인류 문명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제라는 개념은 없었다는 거죠. 무슨 개념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구석기 시대 이전에 최초의 인류 형태라 그러면 세 가지밖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의식, 주. 옷 입는 거, 추우니까요. 먹는 거, 배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거하는 거. 이 세 가지밖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의식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에서 그러잖아요. 가장 필수적인 제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7만 년 이전에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개념에서 이 의식주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인류에게는 뭐 그게 원인류가 되었건 최초의 인류에게는 내가 원시인이 되어서 가죽옷도 입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발갈벗은 상태다. 그리고 하늘에는 천지창조의 그림처럼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캄캄한 밤하늘과 캄캄한 낮이 계속되는 그런 세상에 만약에 내가 존재한다. 근데 내 주변에는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가끔 뭐 뜨문뜨문 찾아볼 수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지금 펼쳐진 환경 속에서 경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단지 살아야 된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공룡이 막 크게 울고 있고 막 맘모스 같은 괴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면 겁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류 문명사 쪽으로 보면 인류의 최초의 출발은 아프리카 지역이었으니까 나중에 지리학이나 지질학 같은 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게아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내륙이었고 나머지는 바다였는데 이게 판이 갈라지면서 사이즈믹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지금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뭐 이런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거대한 대륙들이 생겨났다, 갈라졌다라고 보여주고 마치 지도를 이렇게 붙여보면 또 조각처럼 붙어져요. 그렇게 하나의 동그란 판기아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존재를 했을 때 인류가 어쨌든 처음으로 뭐 터미네이터처럼 짠 하고 벼락칠 때 딱 나타나던 그 모습처럼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을 했다니까 아프리카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출발을 해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2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모습은 어떻게 돼 있을 것이고 지금 2024년이니까요. 2024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이후니까요.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제가 쭉 한번 살펴보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여행을 따라보는 겁니다. 저에게도 질문을 던진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84년도에 보시면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갑자기 벼락치고 막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데서 벌거벗은 몸으로 아스팔트 위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인류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진화론을 따지면 뭐 바다의 고래가 진화가 되었건 물개가 진화가 되었건 단세포 아메바가 출발해서 진화가 되었건 진화론적 이론을 따르면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진화되어서 만들어졌고 침팬지가 되었건 원인류가 되었건 그래서 네안데르탈린 직립을 하기 시작했고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쭉 인류 문명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제라는 개념은 없었다는 거죠. 무슨 개념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금 구석기 시대 이전에 최초의 인류 형태라 그러면 저는 세 가지밖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의식, 주. 옷 입는 거, 추우니까요. 그 다음에 먹는 거, 배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거하는 거. 이 세 가지밖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에서 그러잖아요. 가장 필수적인 제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수만 년, 7만 년 이전에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개념에서 그러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뻥튀겨 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충 어렴풋한 답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 문제 놓고 보시죠. 저는 원시인이 생각하던 주택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집이라고 하는 건 바람 막아주고 비 막아주고 눈 막아주면 되는 것이지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야생 짐승으로부터의 공격 같은 거를 막아주고 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이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뭐 부가가치를 더해서 임대료 생각하고 지대 생각하고
매매가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매매가 같은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굴 속에 그냥 구리팔순 속에 들어가서 살았을 테니까 매듭 기술도 없었을 거고 완전히 나이브한 상태, 원시사회 그대로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 개념이 어떻게 출발해서 지금 얼마 전에 로또 아파트 추첨 서초동에 뭐 있었다. 20억 시세 차이를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왜 나왔냐 이거예요. 불필요한 개념 아닌가 싶다는 질문을 이제 이때부터 하는 거죠. 옛날로 내려가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먹는 거는 이제 제가 아프리카 어느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터미네이터처럼 딱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당시에 치과 임플란트 없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저장 시설도 없었겠죠. 그때 인류의 수명이 몇 살이냐 그러면 제가 이제 책에서나 공부한 바에 따르면 평균 20살, 20살 정도 살았대요. 원시 시대에. 2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죠. 그러면 한 10세, 13세 정도 되면 이제 꼬랑꼬랑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열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식문화와 관련된 것이고 칫솔이 있었겠습니까? 뭐 소금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수명을 연장한 데는 임플란트 같은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정말 나이브하게 보면 식문화가 또한 인간의 수명과 연관해서 중요한 생존의 문제에 연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죠.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옷 문제죠. 가죽을 덮어 씌우고 추우니까 그 당시 기후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기온이 상당히 다이내믹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막연한 상상입니다만, 근데 그걸 어디서 느끼느냐, 캔자스 주에 제가 공부하던 주에 이 여름에 태풍 시즌이 되면요, 이 천둥번개 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천둥번개가 빠바박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는 게 까만 하늘에 토네이도 바람은 불고요, 우박은 막 치고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과거 원시인들은 저러면 이제 동굴 속으로 숨었을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았을 거 아니냐, 뭐를 이곳에 내가 정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닐까 정도의 지능은 있었을 것이다. 왜? 곡식이 있거나 내가 뭔가를 캐먹을 수 있는 작물이 있으면, 작물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사치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인간이 먹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도 캐 먹어보고 꽃잎도 따 먹어보고 뭐 이파리도 뜯어 먹어보고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으면, 배탈이 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데서 먹거리를 찾아야 되면 사냥을 하러 떠나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이라는 개념은 지금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원시시대에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 지능 수준이 이제 유아한 3세, 4세 되는 정도의 지능을 갖고 원인류 시대에 뭐 망치를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절에 동물들의 사체, 이런 걸 뜯어 먹었겠죠. 똑같은 동물이니까, 짐승이니까 인간도 그런 거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안데스 산맥에 떨어진 비행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 시체를 먹고 인육을 먹었다는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의식주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인류에게는, 뭐 그게 원인류가 되었건 최초의 인류에게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의식주 문제, 다른 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당시에 뭐 차 걱정을 했겠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 휴가 갈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단지 제 생각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었을 것이다. 추우니까 뭔가를 입었으면 좋겠고, 배고프니까 먹었으면 좋을 것 같고, 밖에 있으면 짐승들로부터의 침입이 있으니까 좀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식주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매개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이제 의식주를 단순히 그 시절의 의식주와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눠서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는 것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의 정의는 이 당시에 인류 태초에 가졌던 정의와 전혀 다른 정의가 되겠죠.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